안녕하세요.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은 이제 부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, 그리고 부자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,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. 2022 한국 부자 보고서,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.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한국 부자로 정의를 하고,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해본 거죠.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들의 생각을 좀 읽어보고, 우리도 부자의 대열에 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넘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요? 여기 보시면 42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꽤 많죠? 엄청 많죠? 근데 이 비중이 0.82%, 1%가 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전 국민의 1%가 채 안 되는 사람이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상위 1% 안에 드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의 부자 수는 작년 대비해서,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서죠. 그러니까 21년 말 기준이니까 20년 대비해서 한 8% 정도 증가를 했고, 그 사람들의 자산은 약 10%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당연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. 서울에 뭐 19만 명, 다음에 뭐 경기 쪽에 9만 4천 명, 부산과 경남 쪽에도, 부산에도 뭐 2만 9천 명, 경남에도 11,000명 뭐 이렇게 있고요. 세종 쪽에도 좀 요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. 부자들을 보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. 맨 오른쪽 보시면 56.5% 대 38.5%, 금융자산이 38.5% 차지하더라고요. 이 두 개의 합이 100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기타 자산으로 분류된 거고요. 고액 자산가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. 30억 미만인 사람은 이제 부동산 자산이 크고요. 아무래도 뭐 자기 거주하는 집이나 이런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겠죠. 3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이 50%가 채 안 되네요. 재밌죠? 확실히 돈이 많아지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커지나 봅니다. 전년 대비해서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, 그러니까 이 조사가 6월, 7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쯤까지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년 대비해서 안정지향적인 투자 성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올해 주식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하니까 안정지향적인 투자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자산이 많을수록 더 공격적입니다.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세게 굴려볼 수 있겠죠. 아무래도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뭐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적으로 굴리겠습니까? 하여튼 그래서 30억 미만인 사람들보다 30억 이상인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20년 말 대비해서 부동산,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부동산이 또 괜찮았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14.7%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총 자산 중에 거주용 부동산이 한 27.5%,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14.2%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윳돈이 14%나 있다네요. 뭐 이분들은 부럽습니다. 하여튼 지난 1년간 부자들은 금융자산에서는 좀 손실을 봤고요.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. 지난 1년 동안. 그 부동산 자산에서는 이제 이때가 6월 달까지였으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까먹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런가 투자 수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거주용 외의 부동산 자산에서 또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낸 사람들이 34%나 되고요. 거주용 자산도 뭐 43%나 수익을 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아파트, 토지, 임야, 금, 보석, 회원권, 예술품 등에서 또 수익을 내는 게 이 부자분들의 소득에 기여를 했고요. 보면은 아파트, 여기 주황색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. 상가, 토지, 임야, 회원권, 예술품, 금, 보석 뭐 이런 쪽에서 수익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. 이분들한테 부자라고 불리우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총 자산 100억 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라고 하는 답이 이제 많았고요.
실제 이제 총 자산이 100억이 넘는 분들한테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? 라고 하는 질문에는 4분의 3 정도가 부자라고 뭐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. 인정을 한 거죠. 100억은 돼야 100억 넘었으니까 저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셨나 봅니다. 이 부자분들은 부동산 투자랑 세무 상담, 뭐 경제 동향에 관심이 있고 또 이제 투자 수익률 관리랑 세금 이슈 때문에 좀 고민을 한답니다. 이제 뭐 종부세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자손들이나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물려주려면은 증여세, 뭐 상속세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실 거고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이분들한테 비상장 주식이 요새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. 비상장 주식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했는데, 비상장 주식은 이제 좀 손실 위험도 크고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.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좀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부자들은 확실히 지키는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예적금과 주식을 늘리고 있고요. 장기로는 그래도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위쪽에 약간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게 플러스 된 거거든요. 장기적으로 향후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를 봤을 때 채권, 토지 임야, 그 다음에 금, 보석 등을 이제 꼽았거든요.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이쪽으로 돈이 간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채권 요새 투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안 좋다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시기잖아요. 그래서 토지나 임야나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곧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신흥부자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금융자산 10억 엔트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? 라고 했더니 일단 사업 수익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. 이제 근로소득, 사업소득 뭐 이런 쪽으로 어찌됐든 부를 축적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얘기고요. 향후에 금융자산 확대랑 총자산 확대를 같이 이제 좀 이뤄보려고 한다.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봤더니 아무래도 금융자산 쪽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쪽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한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금융자산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, 그러니까 비중인 거죠. 상대적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올해는 이제 또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요.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해서 부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자 안 내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.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목표 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게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평균 126억이 난 목표다.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. 보유 자산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, 자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인 거고, 부채 사용도 평균 7억 넘게 하더라고요. 임대 보증금이 물론 한 74% 정도 되긴 하는데, 그리고 부채 비율도 총 자산 대비해서 한 11% 정도, 금융 자산 대비해서는 거의 30% 가까이가 이제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득 잉여 자금, 그러니까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연애 그래도 한 5천만 원 돈은 남나 봐요. 많이 버시나 봅니다. 부럽습니다. 자산 배분은 금융자산 비중을 높게 이제 배분하려고 하는데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. KB금융지주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면은 상세하게 분석된 내용이 있거든요. 요약본도 있고 상세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 부자들의 생각이 조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, 어떤 생각들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뭘 투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런 부자들의 생각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빨리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봤으면 합니다. 여러분도 빨리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